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오는 10월부터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연중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 취객 터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급격한 실내외 기온차로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해 급격한 온도 차이를 몸이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냉방병에 취약합니다. 냉방병은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몸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실내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만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도 오는 10월부터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부터 이들 연령대의 어린이 325만 명으로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의 영유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에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와 계곡,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마친 뒤 유행성 결막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455만여 명 중 약 72만 4천 명이 8월에 몰려 연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환자 5명 중 1명은 10살 미만 어린이로 0세에서 9세 환자 비중이 20.6%로 가장 컸습니다. 여름에 번지는 유행성 결막염은 전염성이 강한 만큼 눈이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안과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심리 지원부터 시작해 임시 숙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직장에서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한 A씨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받았던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서울경찰청에 설립한 케어센터를 찾아 심리 상담을 받고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참지 그랬냐, 그냥 넘어가지 그랬냐, 이렇게 저를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데 그때마다 많이 이곳에서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은 서초구와 강서구 두 곳에 전국 최초로 케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게 되면 피해자가 여기에 와서 경찰관하고 같이서 조서도 꾸미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임시 숙소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다른 곳하고 다르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요. 필요시 생활비를 지급하고 비상 호출기 등을 지급해 신변 보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소한 강서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누적 상담 건수만 200여 건. 경찰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을 거쳐 케어센터의 추가 건립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모자를 쓴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차림새나 행동이 주민처럼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도둑입니다. 찌그러진 배드민턴 가방에 든 건 이른바 빠루로 알려진 범행 도구. 남성은 약 1시간 뒤 출입문을 듣고 순금과 다이아 반지 등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불과 일주일 사이 빈 아파트 8곳을 털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 누군가 술 취해 쓰러진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부축하는가 싶더니 손을 겉옷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휴대전화와 지갑은 물론이고 스마트 시계와 팔찌, 반지까지 모두 빼갔습니다. 잠시 뒤 인근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남성. 또 다른 취객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개월간 훔친 물건은 800만 원에 달합니다. 휴가철에 집을 비울 경우에는 가급적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고 귀금속 등은 관할 파수소나 지구대에 보관 의뢰하고 소비자 물가는 10달째 1%밖에 안 올랐는데 체감 물가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폭염 속에 먹거리값이 뛰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며 먹거리값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강세로 기름값도 오르고 무엇보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체감 물가를 진정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이 농작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농산물 값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 오르는데 그쳤지만 농산물은 4.2%가 오른 겁니다. 개별 품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쌀이 33.3%나 뛰었고 고춧가루는 상승률이 40%가 넘었습니다. 채소류도 일부 품목이 크게 뛰었습니다. 시금치가 6월보다 50.1%나 치솟았고 배추 39%, 상추 24.5%, 열무 42.1%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통계 발표 직후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폭염에 따른 농작물 성장 지연, 가축 폐사 등으로 농축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오늘 회의를 통해 폭염 피해 상황과 품목별 수급 가격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하루 100에서 200톤 방출하고 계약 재배 물량 6,700톤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무도 계약 재배 물량 3,500톤을 활용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를 통한 대규모 할인 판매도 진행합니다. 무는 시가보다 40에서 50% 할인 판매하고 과일은 포도, 복숭아, 수박 등 제철 과일을 시작으로 가격 오름세가 확대될 때마다 할인 품목과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필요시 품목별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처럼 냉방기기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에어컨 화재 건수는 2014년 122건에서 2015년에는 138건, 올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는 22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에어컨을 밤새 혹은 8시간 정도 사용했다면 기기의 전원을 끄고 열을 반드시 식혀줘야 합니다. 폭염 속 에어컨 실외기 모터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과열을 막기 위해 실외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뜨거운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을 10cm 이상 만들어야 하고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선풍기의 경우 모터 쪽 먼지에 불이 붙지 않도록 청소를 해주고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습기는 되도록 방 중앙에 배치해 사용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젖은 빨래를 제습기 바로 위에서 말리면 빨래에서 떨어진 물이 제습기 공기 배출구로 들어가 누전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양산이나 선글라스 챙기시는 분들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햇빛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길거리에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인데 이맘때면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외선을 한꺼번에 많이 봤을 때는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10년, 20년 보게 되면 피부에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에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출근길 하루 한 번 바르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바르긴 하는데 계속 덧바르다 보면 화장도 뭉치고 그래서 한 번 바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 차단 효과는 플러스 개수로
화상의 주범인 자외선 비차단 효과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두껍게 발랐을 때를 전제로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차단제를 얇게 바르거나 땀으로 차단제 일부가 씻겨 내려가면 효과는 확 줄어듭니다. 자외선 차단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권장량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바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쓰더라도 별도로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3,095명, 이 중 사망자는 38명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가 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4시에서 6시,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에도 434명이 발생해 비교적 서늘한 오전에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기온이 정상체온 36.5도보다 높을 때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체온을 넘어서는 시기가 많은 그런 기후에서는 체온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폭염에 노출됐을 때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온열 질환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어 갈증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염에 노출된 뒤에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쌓인 열을 내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땀이 식었어도 꼭 샤워 등을 통해 낮 동안 쌓인 체내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누적된 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 가게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를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생과일 주스에는 설탕 등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 매장 31곳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 5종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기본 사이즈인 320ml 한 컵당 평균 31.7g의 당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각설탕 10개 분량으로 하루 당류 기준치의 31.7%에 해당합니다. 특히 평균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청포도 주스를 큰 사이즈로 마시면 일일 기준치의 최대 111%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생과일 주스들이 가지고 있는 당류 함량보다 더 당류가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이나 액상가당, 인공 감미료 등이 첨가된 시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업소들은 주문 시 당류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한 곳은 35.5%로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당류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생과일 주스를 주문할 때 시럽을 적게 넣거나 빼달라고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습관이 점점 변하며 밥 대신 빵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년층에서 빵 선호도가 높지만 빵을 식사로 하기엔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빵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영양학적으로 어린이가 먹어도 괜찮은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치는 물론 각종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류 과다 섭취는 비만이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은 관리 사각지대였습니다. 식품업체가 만드는 가공빵과 달리 빵집에서 직접 만드는 빵은 함량 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랜스 지방은 6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필요한 유독 화학 물질이라며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아예 식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일부 제품은 포장지 표시보다 실제 지방 함량이 최대 2배 더 많았다며 식품 당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도심 수영장이 만원입니다. 잠시 더위를 잊기에는 그만이지만
물을 통해 잘 퍼지는 유행성 결막염 등 눈병은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눈병은 6월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해 휴가철인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서 나타나고 증상은 2, 3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 궤양 또 각막 혼탁 등이 나타나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탓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눈병이 크게 유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손 대신 면봉 등을 이용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앞쪽은 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정 거북스러우면 이 겉 뒤로 아니면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시고 가족 중 누군가 눈에 충혈이나 통증이 생기면 수건과 베개 등 생활용품을 따로 써야 눈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 모유수유넷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모유수유넷과 권미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조혜진 한국 모유수유넷 회장, 권미혁 국회의원, 유용태 헌정회 회장, 설훈 국회의원, 육아방송 신경식 회장, 김재욱 이부판 동아시아 대표, 송보경 소비자 리포트 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바른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한국 모유수유넷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유는 어린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 강조하며 엄마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아기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 발달에 좋은 모유 수유를 널리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10대 한국 모유 수유넷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10대 홍보대사에는 두 자녀를 모유 수유로 키운 도선영 대한모유수유 한의학회 회장이 위촉됐습니다.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추천해 주셔서 영광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모유수유를 해서 저도 건강해졌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모유수유를 통해서 제가 얻은 장점을 모두가 많이 누리고 싶어서 한의사들의 학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보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모유수유 한의학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홍보대사로서 모유수유가 증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김선희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WHO 모유 대체품 국제규약 준수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국제규약의 법제화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신 부장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보호 및 지지할 책임과 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모유 권장의 홍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WHO 모유 대체품 국제규약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WHO 모유 대체품 국제규약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모유수유넷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WHO 모유 대체품 국제규약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 마요. 기다려요. 빨간불에는
여름철 주요 질병 가운데 하나인 식중독.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물을 끓여 마시기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자주 청소해주고 조리기구를 열로 소독해주는 것인데요. 청결한 생활 습관이 가장 우선입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